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분석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0일자 신문이고요. 제목부터 한국경제신문인데 2기 신도시 불만 폭발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고요. 위례 주민들 10년째 에타 못 넘었는데 3기 신도시만 특혜 주나, 교통대책 역차별 공급과잉, 일산 5천만원 폭락, 뭐 1억 폭락한다는 말도 있고, 뭐 5천만원 폭락한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교통사업비 명목으로 17조 8천억 분담 이익이 신도시 분통, 10곳 중 8곳은 착공조차 못하고 교통망 사업 수두룩, 일산 초급매 쏟아져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달라. 2기 신도시들이 교통분담금이 뭐 개인당 한 1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부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하철이 착공조차 못한 곳이 엄청 많죠. 10곳 중 8곳 착공조차 못했다고 하니까 통상 지하철은 말 나오고 10년 정도 지나면 겨우 좀 이렇게 개통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은 고양선 3호선 하남 연장 교통망 확충 빨라지지만 입주민 교통 부담금은 큰 폭 오를 듯. 제목이 이렇게 달렸고요. 상기 신도시 성교통 후 입주, 이런 말씀 했었죠. 그 다음에 3년 이상 걸리는 에타 면제, 향동, 화정, 원흥, 감일지구, 고양, 하남 주변 지역도 수해 볼 듯.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GTX, B노선, 난항 입주 시점 맞춰 완공 힘들 수도. 제목은 이렇게 달렸고요. 한국토지공사가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추진함에 따라 해당 지역 입주민이 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은 교통 수요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2기 신도시 입주민은 1인당 낸 부담금은 평균 1200만 원 정도고요. 사업 시행자인 LH가 사업비를 떠안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면 이전보다 많은 부담금은 입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통상 2기 신도시는 아직 교통부담금을 냈는데 진행도 되지 않는 게 한 8곳이고, 또 3기 신도시가 국가 입장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치 금방 교통부터 먼저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 하겠다는 말은 발표도 안 했죠. 그 다음에 돈을 언제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안 하고, 실제 돈은 어떤 식으로 투입되냐면 중앙정부가 좀 투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또 투입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LH가 교통부담금 하는 거죠. 분양자가 그 분양 대금에 전매되는 거고, 이게 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건설회사한테 전가시키고, 건설회사는 다시 분양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금액이 원가 분석이 책정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분양자가 떠안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총괄 총액을 LH가 이렇게 돈을 내게 되다 보면 이 3자 중앙정부, 지자체, 토지공사 서로 그 분담 그 금액 가지고 또 협의하는데 티격태격 싸우고, 지자체가 티격태격 싸우고, 입주민들이 또 티격태격 싸우고. 그래서 통상 기존적으로 과거 그 데이터를 보면 10년 안에 개통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부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빨리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국가 정책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검찰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경찰을 임명한다든지, 무슨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해서 이거 끝나버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집단 반발이 이루어지고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은 홀딩되고 다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법원 경매 건수 3년 만에 최대치, 경기 침체 영향. 올 3월 1만 1,300여 건이고요. 낙찰가율도 34.2%에 머물러 전국 경매 진행 건수 낙찰가율이 18년 12월에는 한 1만 건 정도 진행됐고요. 낙찰가율은 한 70%, 19년 1월에는 한 1만 1000건 정도 진행됐고요. 69% 낙찰가율. 2월에는 한 8,300여 건, 낙찰가율 69.6% 좀 하향하고 있네요. 3월에는 9,700여 건인데 66%로 하향했다가 4월에 1만 한 1,300여 건에서 71%로 조금 좀 올라섰네요. 그 다음에 그 예비 당첨자 공급 물량 5배로 확대해서 실수요자 기회 넓힌다고 나왔고요. 현금 부자가 줍줍 쓸어담기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막혀 별 반쪽 대책 이런 지적도 있고요. 공급 규칙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한다. 청약 통장 보유 및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현금이 많은 자산가나 다주택자에게 미계약 물량이 돌아간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 당첨자를 5배로 확대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대출 규제를 완전히 쪼아놨기 때문에 뭐 대부분 현금 부자가 그냥 뭐 그래도 가져갈 거라는 예측된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분양 성수기 돌입 전국 9만 4천 야구 쏟아진다. 5월에서 6월 물량 2000년 이후 최대. 수도권에만 6만 가구 몰려 강남권 유례 과천 등의 알짜. 관심 뜨겁지만 규제도 많아. 투기과열지고 LTV, DTI 40%. 9억 넘을 땐 중도금 대출한대. 지금 이게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 전에 작년 거 물량까지 국가가 허그 보증공사를 통해서 많이 주택보증공사를 통해서 그 제한했었죠. 근데 그게 좀 풀려서 이번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10대 건설사 5월, 6월 신규 분양 물량을 보니까 삼성물산이 한 3,000가구, 현대건설이 한 2,400가구, 대림산업이 1,300가구, 대우건설이 한 6,300가구, GS건설이 9,000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4,500가구, 포스코건설이 12,500가구, 롯데건설이 한 8,000가구, 현대산업개발이 한 3,000여 가구. 통상 최근 5월, 6월 분량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6만 6천 세대, 2016년에는 8만 1천 세대, 2017년 5월, 6월에는 5만 2천 세대, 2018년에 5만 7천 세대, 2019년에는 9만 4천 세대. 이번에 많이 좀 물량이 쏟아졌다는 평이죠. 그리고 뭐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 수시 확인 스칸 필요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여기 기사에 보면 그 깡통 전세로 해서 전세금을 떼인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뭐 저도 신혼 때는 부동산 지식이 짧아서 전세로 뭐 살고 했었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전세로 사는 게 가장 멍청한 느낌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매매로 사는 방식, 전세로 사는 방식, 월세로 사는 방식이 있는데 매매가 가장 멍청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세로 살면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돈 뜯길 일도 많고 아무리 자기가 뭐 똑똑해도 경제가 그냥 꼬꾸라지면 그냥 전세입자들은 돈을 뜯길 확률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매매는 그게 뭐 없겠죠. 대부분 올라가면 시세 차익 자기가 먹는 거고 월세로 사신 분들은 뜯길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전세로 사신 분들이 자기가 그 비용을 아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월세로 사신 분들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아예 전세제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월세로 사시는 게 왜 더 좋더라고 보냐면 내가 월세로 살고 그 나머지 전세 자금을 돌릴 수 있어요. 더 좋은 데다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를 이건 바꿔보시면 될 문제고요.
그 사례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그 신도시 반대 촛불 집회, 고양시 주민 소환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일산의 분노, 청원 1만 명, 김현민 장관 지역구 반발 커, 김 장관 블로그에 댓글 폭주,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민 소환은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한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소환 투표를 붙이게 되면 투표 참가자들의 50% 이상이면 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기 굉장히 이제 조건은 뭐 어렵겠죠. 15% 서명을 받아온다는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적다 할지라도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게 되면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그곳에 있는 지자체장들의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것이 주민 소환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신의 보폭을 줄어들게 하고 본인들이 다음 정책 집행을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시장이나 뭐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것을 일단 홀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주민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난데 기름 붓는 걸로 자기가 그것을 막 강행하고 뭐 하겠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다,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 다 이렇게 뭐 하겠죠. 그리고 그 주민소환제가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또 다음 선거 때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하기 좀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침체도 인구 늘어나니 집값 방어,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등 서울 경계도시 인구 쑥 1년 집값 5%에서 11% 상승했다고 그러네요. 경기도라 조금 뭐 오른 거겠죠. 서울 집값은 이게 한 40% 2년 만에 문재인 정권 한 2년 만에 40% 올랐으니까 평균 서울 집값이 강남 상구가 도리어 적게 오르고 비강남 상구가 한 뭐 60%도 오르고 70%도 오르고 해서 평균 40% 올랐으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 하남, 화성, 김포, 시흥이 1년간 5%에서 10% 오르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상기 신도시 뭐 발표됐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게 경기도에도 뭐 혜택 받는 데는 또 혜택을 받고 도리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또 손해 볼 때는 손해 보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좀 지역적인 성격이 워낙 강해서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신도시 상기 신도시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말썽이 나올 것 같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좀 사기쳤다고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정권이 뭐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를 1기나 2기보다 더 가깝게 하긴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2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진행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가가 여기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여기 세 번째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저항감을 이렇게 심하게 할 거고 일부 지역은 금액이 지금 뭐 일산 떨어진다고 뭐 뉴스 나오고 뭐 그러겠지만 거기 그 일산이나 파주 운정이 원래 처음부터 금액이
작살났던 동네예요. 그 광고 신문에 보시면 파주 운정 뭐 파빌리에인가 신동아 파빌리에 뭐 지금도 미분양 나서 한참 예전에 미분양 나서 바리케이트 치고 싸우고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뭐 35% 40%의 할인 분양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더 앞에다가 하겠다 하니까 뭐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진 지역은 또 떨어지고 올라간 지역은 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동산의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일기 신도시 일산이 손해를 많이 본 게 아파트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려는 수요도 많고 그 2기 신도시도 완성된 2기 신도시는 더 혜택을 볼 거고 지금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는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3기 신도시 한다고 하니까 2기 신도시가 진행 중인 게 미분양 나고 진행이 안 되고 홀딩되면 공급될 아파트가 원래 순차적으로 공급되는데 공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은 계속 결혼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건데 없으면 지금 완성된 2기 신도시로 가겠죠. 근데 완성된 2기 신도시는 꼬꾸려 혜택을 볼 거고 완성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는 도리어 작살이 날 거고 또 너무 많이 진행돼 버린 그 구축 아파트 지금 30년이 넘어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또 일산 아파트나 그 파주 그쪽으로는 또 손해를 볼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또 손해 보고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차이기 때문에 그 항상 부동산을 파악할 때는 우리가 빵이나 우유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 지역에 부족하면 트럭에다 싣고 빵이나 우유는 금방 공급하겠지만은 부동산은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람이 그 돌아다녀서 거기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직장이 있고 거리가 있고 자기 자녀의 학교가 있고 그런데 내가 A 도시에 살고 있는데 B 도시로 뭐 하루아침에 이사 가서 물론 이사 갈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따라서 부동산은 옆 도시는 폭락하는데 바로 또 옆 도시는 흥할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 개별 요건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